온라인 수업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단원인 여러 가지 힘의 문제를 푸는 시간이에요. 대단원 마무리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총 4가지의 힘을 배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한 힘이 선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룬 힘이 탄성력이었죠.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찰력이었습니다. 물체가 접촉면 위에서 운동을 할 때 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 시간까지 다룬 부력이었습니다. 기체나 액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선생님이 요거를 잘 간단하게 정리한 프린트를 올려줄 테니까 각 힘의 정의와 그리고 이용, 방향, 크기 이런 4가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90페이지에 용어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괄호에 간단하게 넣는 거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뉴턴이라고 했습니다. 대문자 N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2번, 지구와 같은 선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첫 번째 다룬 힘인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중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죠?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며 이 방향은 수평면과 수직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향하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수평면과는 수직이에요. 그리고 4번,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나타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 마찰력의 크기는 표면이 어떨수록 크다고 했죠? 표면이 거칠수록 크고 방향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 물과 같은 액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어느 방향으로 들어 올렸죠?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이 쓴 답과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비교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반드시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한 다음에 91페이지부터 있는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문제를 푸시고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표면 위에 두 지점 가나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떨어지는 방향을 찾아 각각 기호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중력 배울 때 형성평가 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하죠? 지구의 어디에 있든 물체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방향도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면 되겠죠. 중력의 방향과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체 가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 방향인 C 쪽으로 떨어질 거고 중력을 받는 방향도 C일 거예요. 그리고 물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일까요? 지구 중심 방향인 F 방향일 거예요. F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 F 방향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1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약간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 그 전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성평가에도 이런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봤을 거예요. 자, 2번, 지구에서 몸무게가 588N인 사람이 달에 갔대요. 달에서 이 사람의 몸무게와 질량은 각각 얼마인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기억하기로 했죠.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체 무게라는 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구에서 몸무게가 588N이면 달에 가면 이 몸무게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까요?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무게는 588N의 6분의 1인 98N이 됩니다. 중력이 6분의 1이니까 무게도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은 중력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물체 고유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구에서의 질량과 달에서의 질량이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의 질량이 문제에 나와 있나요? 질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죠?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8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력과 질량과 무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질량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8N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1kg의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9.8N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량인 물체의 무게를 구할 때 9.8N을 곱해줬습니다. 그러면 무게가 나와 있을 때 질량은 반대로 9.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88N인 사람의 질량은 588을 9.8로 나눈 값인 약 60k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가 나와 있을 때 질량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의 무게에 10N인 물체를 매달았어요. 이때는 2cm 늘어났습니다. 용수철의 물체 A를 매달았을 때는 6cm가 늘어났대요. 그럼 물체 A의 무게가 몇 N인지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무게에 관련된 실험을 하나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과서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 무게와 질량 단원의 실험인 70쪽을 한번 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용수철로 저울을 만들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70쪽에 용수철을 이용해서 물체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실험 잘 보셨죠? 자, 여러분은 직접 측정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이 측정한 값을 올려줄 거예요. 이 결과를 해석해서 71쪽에 결과 및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과정 4 그래프를 이용하여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무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보여주려고 돌아온 건데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네, 요 사실 잘 기억해두세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용수철 저울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방금 실험에서 정리한 내용이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비례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10N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2cm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6cm가 늘어나려면 6cm는 2cm의 3배입니다. 무게도 어때야 될까요? 네, 3배의 물체여야 되죠. 그래서 30N짜리 무게를 매달았을 때 6cm가 늘어난 걸 거예요. 그러면 물체 A의 무게는 30N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바닥에 놓여있는 나무 도막을 잡아당겨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네, 용수철에 매달린 나무 도막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때 나무 도막에 작용하는 탄성력과 마찰력의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탄성력의 방향부터 볼까요? 탄성력의 방향은 이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을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탄성력의 방향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이쪽 방향이겠죠. 여러분 요 교과서에 나온 화살표는 왼쪽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됐나요?
네,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무도막을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면 반대 방향이 이쪽. 여러분 교과서 화살표로는 마찬가지로 왼쪽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 모두 왼쪽 화살표를 향하게 골라주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탄성력은 용수 처리에 늘어난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마찰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혹은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성과 탄성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탄성력은 물체가 변형된 정도에 비례한다. 네, 요거 탄성력의 특징이었죠. 네, 기억 맞는 말. 니은, 탄성력의 방향은 물체가 변형된 방향과 같다. 맞나요? 근데 방금 위에 문제에서도 아니라고 했어요.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탄성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탄성이고, 이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6번. 생활에 편리하도록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한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기계에 윤활유를 뿌려준다. 얘는 어때요?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마찰력을 줄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빙판길에서 바퀴에 체인을 감는다. 이거 어떤가요? 네, 빙판길에는 마찰력이 너무 작아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체인을 감아서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해준 예죠. 니은 맞는 말. 디귿, 창문 아래에 작은 바퀴를 부착한다. 이거 어떤가요? 창문 아래에 바퀴를 부착하는 이유는 창문이 잘 여닫아지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의 크기를 작게 한 예가 되겠죠? 이거 디귿은 틀렸어요. 리을,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한다. 네, 이거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한 예로 우리 교과서에서도 다루었어요. 그래서 니은, 리을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부력이 작용하는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액체나 기체 속에서 이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한 예를 골라주면 되겠죠. 기억, 공중에 떠있는 풍선 어떤가요? 네, 공중에 떠있는 풍선이라는 건 공기가 이 풍선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에 부력이 작용한 예로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강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돌은 어떤가요? 네, 가라앉았기 때문에 부력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비록 돌이 강물 속에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 중력도 작용하고 부력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력이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거예요. 디귿 어떤가요? 달에서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우주인, 요거는 부력의 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달에서 공중으로 잘 뛰어오를 수 있는 건 중력이 지구에 비해서 작아졌기 때문이지 부력의 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과 9번은 지난 시간 우리 부력 수업을 하면서 이미 풀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10번부터 보겠습니다. 10번.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나 바이킹을 타면 짜릿함을 느낀다. 만약 같은 규모의 놀이기구를 달에서 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여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고 있죠. 달은 지구에 비해서 중력의 크기가 작습니다. 약 6분의 1이 작아요. 자, 그러면 놀이기구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구에서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를 탈 때 짜릿함을 느끼는 건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 짜릿함을 느끼는 건데요. 그러면 중력이 작은 달에서는 이 짜릿함이 어떻게 될까요? 네, 줄어들겠죠. 우리가 중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가속도도 작아져서 그만큼 짜릿함을 느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6번 문제 볼까요? 달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은 지구에서 하는 것과 다른 점이 매우 많을 것이다. 당연하죠. 달은 지구에 비해서 중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운동 경기를 하나 선택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운동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신문 기사 형식으로 작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 형성평가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가 다르고 가정해보고 싶은 스포츠가 다를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될지 규칙도 정해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적어주시길 바래요. 길게 안 써도 되고 한 4-5문장으로만 적어줘도 되니까 요거 한번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답변은 다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림은 고무로 만든 운동기구의 한쪽을 발에 끼워 고정하고 다른 쪽은 손으로 잡아당기는 모습이다. 늘어난 상태로 잡고 있기 어려운 가닥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어난 상태로 잡고 있기 어려운 가닥은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인가요? 네, 이 운동기구는 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이 될 거예요. 탄성을 가지고 있고, 이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인 탄성력이 내가 잡아당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계속 위로 늘리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늘어난 상태로 잡고 있으려면 이 힘이 위쪽 방향이 돼야 되는데, 탄성력은 내가 잡아당긴 방향과 반대 방향인 아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물질의 마찰력을 실험한 설시의 실험 보고서이다.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실험 과정. 정육면체 나무도막에 서로 다른 면에 사포와 플라스틱판을 붙인다. 이거 우리 같이 봤던 실험이죠. 표면의 거치기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던 실험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과정을 보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했어요. 자,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각도가 크다는 건 마찰력이 어떻다는 건가요? 네, 마찰력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얘가 미끄러질 때 방해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각도에서도 미끄러진다면 얘는 마찰력이 작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실험 결과가 나와 있고 미실험 보고서에서 마찰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결론을 써보자. 이거 우리 이미 다뤘던 거죠. 여러분, 결론도 우리가 정리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정리했나요? 네, 마찰력은 표면의 거칠기가 클수록 크다. 또는 바닥면에 거친 정도에 비례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마찰력 강의로 돌아가서 이 실험을 다시 복습해 보시길 바래요. 네, 1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게는 같고 부피는 서로 다른 두 왕관이 있대요. 네, 요거 부력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무게가 같아도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어떻다고 했나요? 부력의 크기가 크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계속 볼게요. 두 왕관을 모두 물속에 잠기게 하면 저울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지 쓰고 그 까닭을 부력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자, A랑 B 왕관을 비교해 봅시다. 어느 왕관이 더 부피가 큰가요? 네, B 왕관이 더 부피가 커요. 그러면 얘를 물속에 잠기게 했을 때 어떤 것이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크다는 걸까요? 네, 당연히 B가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크겠죠. 그러면 B가 받는 부력의 크기가 더 클 거예요. 그러면 부력의 크기가 크다는 건 어떤가요? 얘가 A, 얘가 B라고 하면 부력의 크기가 크다는 건 위로 더 밀어 올리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의 왕관을 물속에 잠기게 했다 하더라도 부력의 크기가 큰 쪽이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가 더 밑에 있고 B가 더 위에 있을 거라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속에서는 왕관 A가 B보다 더 무거워지므로 저울은 왕관 A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글을 읽고 여러분이 힘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선생님이 답변해보고 피드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번 볼링과 관련된 힘과 2번 역도와 관련된 힘은 다릅니다. 요거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배운 힘 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여러 가지 힘 단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네, 여러분 스스로도 잘 풀고 선생님 설명도 잘 들어서 이 단원에 대한 정리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제를 많이 틀렸거나 아니면 몰랐던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아는 게 중요하니까 선생님 설명을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힘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이때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지금 공부한 요 두 번째 대단원에 관해서는 실험평가도 볼 거니까 복습을 잘 하시고 등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